서울에 식물 터널이 있다고요? 식물 터널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 숲이 우거져 하늘이 안 보일 정도가 돼야 식물 터널이라고 할 텐데, 이 도심 한복판에 식물 터널이 있다고 하니 식물 크리에이터인 강 PD가 안 가볼 수 없겠죠?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 PD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식물 터널이 있다고 해서 송파구에 있는 성내천을 찾아왔는데요. 덩굴 식물을 이용해서 터널을 만들어 놓았고 수박, 조롱박 등 다양한 열매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 터널 속 덩굴 식물 탐구라는 주제로 터널에 활용된 덩굴 식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두콩이 보이는데요. 작두콩은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초본류로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인도의 열대지방이 원산지이며 콩깍지의 생김새가 풀을 자르는 작두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칼을 닮은 콩이라 하여 한문으로 도두라 부릅니다. 작두콩은 고려시대 때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되었는데 한때 사라졌다가 1990년대 말에 충청북도가 중국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통해 선물을 받으면서 국내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잎자루가 길고 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는 10cm 정도입니다. 꽃은 7, 8월에 연한 홍자색 또는 흰색으로 피고 여름에 잎 겨드랑이에서 긴 꽃줄기가 자라 열리며, 꼬투리는 끝이 굽어 있거나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길이는 20에서 30cm, 10에서 14 내외의 콩이 들어있는데, 콩은 지름 3cm 정도로 일반적인 콩보다 크기가 크며 붉은색 또는 흰색이고 9, 10월에 수확합니다. 작두콩은 삶아서 간식처럼 먹거나 된장의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밥으로 지어 먹을 수 있고, 가루를 내어 물이나 우유에 타먹거나 요리 시 첨가해도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함유되어 있고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켜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종자와 뿌리, 꼬투리 모두 약용에 이용되는데 치질, 축농증, 종이염, 위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식물은 여주입니다. 여주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초본류로 인도, 중국이 원산지로서 열매의 표면에 우툴투툴한 사마귀 모양의 돌기가 많이 나 있고 완전 익으면 오렌지색을 띱니다. 잎은 5에서 7개로 갈라지며 불규칙적으로 톱니 모양을 한 거치가 있고,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자웅이화, 즉 암수 다른 꽃이며 수꽃과 암꽃의 비율은 25대 1 정도로 수꽃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열매가 완전 익으면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면서 벌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익은 열매는 쓴맛이 강한데 열매의 쓴맛은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으로, 이 성분은 열매가 성숙하면서 점차적으로 축적되므로 미성숙한 열매에서는 농도가 낮아 덜 쓰며 익지 않은 미성숙한 열매를 식용으로 할 수 있으나 완전히 성숙되면 쓴맛이 강해 식용하기가 곤란하며, 약간 쓴 열매는 소금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제거됩니다. 성숙한 열매를 쓴맛이 적게 하는 방법은 열매에 종이 등으로 씌워서 재배를 하면 열매가 흰색을 띤 녹색으로 되며 쓴맛도 적어져 성숙해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생과일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주로 조리하여 먹는데 육류와 볶거나 야채로 다양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고, 잎도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잎을 짜서 낸 즙을 벌레 물린데, 벌에 쏘인데, 화상, 작은 상처, 피부 알레르기 등에 바르면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효능이 있다고 하며, 잎과 열매의 추출물은 위통, 관절염, 당뇨, 고혈압, 암 등 치료에 효능이 있고 특히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식물은 조롱박입니다. 조롱박은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초본류로
아프리카와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박의 변종으로 박과 매우 닮은 잎과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길게 자라고 두 개로 갈라진 덩굴선이 있어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잎은 어긋나 얕게 갈라지고 잎자루가 있으며 꽃은 자웅이화로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데, 꽃잎은 백색이며 5개로 깊게 갈라지며 저녁에 피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므라듭니다. 열매는 중앙에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며 어릴 때에는 잔털이 나 있고 식용할 수 있으나 성숙하면 껍질이 굳어지며 털이 없어져서 매끄럽게 되고 쓴맛이 나서 식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는 다양한데 특히 소형으로 많은 과실을 생산하는 것을 조롱박이라고 부르고, 길게 생긴 것을 긴 호리병박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성숙한 과실을 채취하여 과실 자루가 붙은 곳을 잘라 물에 담가서 종자와 껍질을 제거한 다음 잘 씻어서 건조시키면 호리병과 바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도가의 사상가인 장자와 해시의 조롱박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하루는 해시가 매우 기뻤는데 위왕으로부터 조롱박 씨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씨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조롱박이 열려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조롱박은 컸지만 너무 무르고 약해 물을 담으면 깨지고 바가지로 쓰려고 하니 너무 약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버리고 만다. 장자는 그런 해시를 보고 조롱박의 안에다 물을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조롱박의 밖에 물을 담아보는 게 어떠한가 라고 조언했다. 즉 조롱박으로 배를 만들면 물 위에 띄울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한 것이다. 장자는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방법을 바꿔보면 새로운 용도가 생긴다는 메시지를 전한 뒤 이를 무용지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장자와 해시의 조롱박 이야기를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는 이치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쓸모가 있음이라는 뜻의 무용지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작두콩과 여주, 조롱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수박을 심어 작고 귀여운 수박이 열려 있으며 이곳에는 식재하지 않았지만 덩굴 식물로 터널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은 수세미나 관상용 호박, 대모이 등을 식재하여 터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 터널 속 덩굴 식물 탐구라는 주제로 터널에 활용된 덩굴 식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식물 다큐 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